범랑냄비 사건의 충격적 반전. 왜 둘 다 졌을까? 오늘의 이야기 시작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릴게요. 한 여성 사업가가 범랑냄비를 팔았는데 돈을 못 받게 되자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넘겼어요. 그런데 경매로 받은 돈을 놓고 벌어진 싸움이 예상치 못한 결말로 끝났답니다. 무려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놓고 벌인 법정 싸움. 그런데 판사님은 둘 다 틀렸어 라고 판결했어요.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등장인물 소개. 송어씨 여성, 당시 35세, 범랑냄비 등 주방용품을 파는 사업가예요. 이 사건의 원고입니다. 이비씨 남성, 당시 55세, 땡땡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예요. 안산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죠. 이 사건의 피고입니다. 땡땡산업 주식회사 이비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예요. 송어씨에게 범랑냄비를 주문했습니다. 사건의 시작. 범랑냄비 거래. 2003년 5월 송어씨는 땡땡산업 주식회사와 범랑냄비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. 그런데 송어씨는 불안했나봐요. 혹시 이 회사가 돈을 안 주면 어떡하지? 그래서 담보를 요구했죠. 이비씨는 자신이 소유한 안산의 다세대 주택 두 채를 담보로 제공했어요.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죠. 첫 번째 법정 싸움. 3년이 지난 2006년 이비씨가 먼저 소송을 걸었어요. 송어씨, 이제 담보 좀 풀어주세요. 아마 회사가 돈을 다 갚았거나 더 이상 거래가 없었나봐요. 극적인 합의 60대 40 약속. 2007년 3월 법원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. 그리고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. 좋아요. 제가 소송을 취하할게요. 대신 송어씨가 그 집들을 경매에 넘기세요. 경매로 받은 돈은 60대 40으로 나눠 갖기로 해요. 송어씨가 60%, 저는 40%요. 이상하죠? 이비씨는 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데도 40%를 받기로 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경매 진행과 배당. 2008년 7월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어요. 경매 결과 낙찰가 1억 2,422만원, 이자 포함 총액 1억 2,431만원, 집행비용 제외 후 1억 2,127만원. 배당 순서. 임차인들 박시일 임시 각 3,500만원 총 7천만원. 서시 3 다른 채권자 3,900만원. 송어씨 1,227만원. 잠깐, 송어씨는 겨우 1,227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. 2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말이죠. 본격적인 2차 법정 싸움. 송어씨의 주장 본소. 이비씨, 우리 60대 40으로 나누기로 했잖아요. 총 1억 2,127만원의 60%인 7,276만원을 제게 주세요. 아니면, 그게 아니라면 2003년에 제가 범랑냄비 5,548만원어치를 납품했는데 그 돈이라도 주세요. 이비씨의 주장 반소. 뭐라고요? 송어씨가 이미 1,227만원을 받았잖아요. 그중 40%인 490만원은 제 것이에요. 충격적인 판결. 둘 다 패소. 2009년 12월 28일 판사님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둘 다 한 푼도 못 받게 된 거예요. 왜일까요? 판결 이유 분석. 1. 60대 40 약속은 무효다. 판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. 이비씨는 이미 집을 다른 사람 세목건설에게 팔았어요. 그래서 경매에서 돈이 남아도 받을 권리가 없어요. 그런데 왜 송어씨가 받을 돈의 40%를 이비씨에게 주기로 했나요? 이건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빼앗는 거예요. 이런 약속은 사회질서의 어긋남으로 무효입니다. 2. 범랑냄비 대금. 그것도 안 돼. 계약서를 보니 송어씨는 땡땡산업 주식회사와 계약했네요. 이비씨와 계약한 게 아니에요.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예요.
이비씨 개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어요. 소송 비용은 어떻게?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소송 비용은 그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,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송어씨가 낸 소송본소 송어씨가 졌으니 송어씨가 비용 부담, 이비씨가 낸 소송반소 이비씨가 졌으니 이비씨가 비용 부담. 쉽게 말해 각자 자기가 낸 소송 비용은 자기가 내라는 뜻이에요.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수임료 등이 포함되는데 둘 다 패소했으니 각자 자기 비용을 부담하게 된 거죠. 이 사건의 교훈 1. 회사와 대표이사는 다르다. 회사에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어요.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. 2. 부당한 약속은 무효다. 아무리 서로 합의했어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예요. 3. 담보권 실행도 신중해야. 2억 원 담보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227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. 담보를 잡을 때는 다른 채권자들도 확인해야 해요. 4. 소송은 이기는 사람이 비용을 받는다. 일반적으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사건처럼 둘 다 지면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. 마무리. 이 사건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판결이에요. 송어씨는 정당한 채권이 있었지만 부당한 약속을 했고 이비씨는 받을 권리가 없는 돈을 받으려 했죠. 법원은 둘 다 잘못했으니 둘 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 때로는 무승부가 가장 공정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계약할 때는 꼭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.